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폭염에 수온이 높아지면서 폐사하는 양식 넙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고수온 현상이 계속될 경우 양식장 피해는 물론 바닷속 어패류도 폐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죽은 넙치를 뜰 채로 쉴 새 없이 건져냅니다. 얼마 뒤면 출하될 넙치들이 높은 수온을 견디지 못한 채 죽어버렸습니다. 살아있는 것들도 움직임이 크게 줄어 폐사량은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열흘 새 이곳 양식장에서 폐사한 넙치만 모두 40톤. 예년에는 한 8월 중순 넘어야 이렇게 올라오는데 오늘은 좀 빨리 오는 셈이라요. 답답할 따름이죠.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바닷물 온도가 30도까지 치솟으면서 피해를 입은 도내 양식장은 모두 8곳. 넙치 20만 마리가 폐사해 피해 금액만 6억여 원이 넘습니다. 적정 수온을 5도나 웃도는 고수온에 고기들의 면역력이 떨어져 폐사율이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먹이를 적게 주면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액화산소 같은 거를 넣어서 산소를 발생해가지고 고기들이 이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하도록. 폭염으로 인해 바닷물의 고수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양식장 넙치뿐만 아니라 바닷속 어패류의 폐사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닷물이 30도가 넘는 고수온 현상이 이어지면 소라나 전복 등 어패류도 폐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풍도 제주를 비껴가면서 고수온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피해는 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최악의 가뭄이 지속되면서 중산간 8개 마을에 제한급수가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오늘부터 어승생 수원지 저수량이 크게 줄어 제주시 해안동과 월평, 한림읍 금악과 애월읍 소길리 등 중산간 8개 마을에 격일제 급수를 실시합니다. 홀수 1인 오늘은 원동과 소길, 어음, 금악 등 4개 마을이, 짝수날에는 해안과 월평, 유수암, 고성 1리 마을의 급수가 중단됩니다. 최근 어승생 저수지 유입량은 평소의 30% 수준인 5,000톤으로 줄었습니다. 생활용이나 농업용 지하수 개발 때도 도의회 동의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현재 먹는 샘물 제조를 위한 지하수 개발 때 받던 도의회 동의를 생활용, 공업용, 농수축산용 지하수를 신규 개발할 때 모두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 출신 제1동포 중에는 고향에 오고 싶어도 마음대로 올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한도, 북한도 아닌 무국적자로 남은 조선적 동포들인데요. 새 정부에서는 조선적 제1동포들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완화될지 주목됩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동포 3세인 36살 문경영 씨가 난생 처음 고향 제주를 찾았습니다. 고향에 왔다는 기쁨보다 평생 고향을 가슴에 묻은 채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올해 3월 달에 저 존경하는 외할머님이 세상 떠났는데 외할머니 데려오고 싶었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나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되었습니다. 조선적인 문 씨의 남편 김태식 씨는 2000년대 초반에 한국을 여러 차례 오갔습니다. 하지만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정부가 여행 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자 한국 국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이제까지 국적이 조선적이라서 한국에 못 왔는데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좀 신청해보자 해서 신청해보고 어떻게 허가가 나와서 올 수 있게 됐어요. 1945년 해방 이후 남한과 북한 어느 국적도 선택하지 않은 채 무국적인 조선적으로 남은 제1동포는 4만 명이나 됩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조선적 제1동포의 고국 방문은 허용돼 오다 이명박 정부 이후 이들을 북한 국적자로 취급하며 입국을 거부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제1회 4.3 평화상을 수상한 소설가 김석범 씨도 같은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그것을 막고 그럴 수 없도록 아직 그 국민들의 의사를 모아서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보수 정권 9년 동안 사실상 막혀온 조선적 제1동포들의 한국 방문이 인권 회복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 들어 얼마나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경상북도 영덕의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한 한불 합작 애니메이션이 제작돼 전 세계로 방영됩니다. 영덕을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 MBC 이규설 기자입니다. 요즘 어린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애니메이션 슈퍼윙스입니다. 슈퍼윙스는 비행기가 로봇으로 변신하지만 이번에 제작되는 호버트는 배가 로봇으로 변신합니다. 변신 로봇이 바다 생물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한국과 프랑스의 유명 제작사가 100억 원을 투자해 내년부터 모두 52편을 제작합니다. 1편 영덕 강구항을 지켜라, 2편 문산호의 비밀, 3편 영덕 대게를 지켜라 등 영덕의 관광 자원을 스토리에 녹여내게 됩니다. 큰 방송국에서 유럽에 방영이 될 거고 미국에서는 또 다른 지금 기업들하고 얘기 중에 있기 때문에 강구항이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는 거죠, 이름이. 영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Ces 4 héros robots et de préserver la mer, la nature et les animaux marins. Donc c'était une rencontre formidable. 호버트는 프랑스 제작사인 B 프로덕션이 유럽과 미국 시장에 배급할 계획인데 앞서 한불 합작 애니메이션 뽀로로와 레이디버거 등이 큰 인기를 끌어 이번에도 성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영덕을 찾아오면은 전 세계 어린이들이 꿈과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호버트라는 로봇을 통해서 캐릭터를 통해서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덕군은 호버트가 인기를 끌면 영덕의 호버트 테마파크를 만들어 지역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호버트라는 콘텐츠가 영덕의 미래에 관광 발전에 정말 큰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영덕의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에 방영되면 영덕을 세계에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다양한 재주를 가진 사람에게 흔히 팔색조 매력을 지녔다고 하죠. 화려하고 다양한 색의 깃털을 가진 팔색조의 특징을 나타낸 말인데요.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팔색조의 번식 과정이 대전에서 포착됐습니다. 그 생생한 모습을 대전 MBC 김윤미 기자가 전합니다. 나뭇가지에 앉은 새가 짧은 꽁지를 까닥이며 독특한 울음소리를 냅니다. 정수리의 갈색부터 흰색과 검은색, 그리고 날개의 푸른색과 진홍색까지 7, 8가지 색의 깃털을 가져 이름 붙여진 팔색조입니다. 세계적으로 만여마리밖에 남지 않아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팔색조가 대전 식장산에서 촬영된 건 지난 5월. 팔색조 울음소리를 들은 한 생태 기록가가 작은 계곡 옆 바위에서 둥지를 발견했습니다. 지역에도 이런 새들이 사니까 관찰하면서 기록하는 것도 제 임의 소임이다 생각하고, 6개의 알에서 새끼 4마리가 태어났고 팔색조 부부는 쉼없이 지렁이를 물어와 새끼들을 먹여 키웠습니다. 혹여나 천적의 눈에 띄어 새끼를 잃을까 어미가 알 껍질을 먹고 배설물도 멀리 갖다 버리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주로 제주도와 남해안에서 번식하던 팔색조가 최근 온난화로 계룡산과 대전까지 북상하면서 종종 흔적이 확인된 적은 있지만 번식 전 과정이 촬영된 건 처음입니다. 이제 쉽게 볼 수 없는 새이고요. 좀 더 이제 번식 생활을 좀 더 정밀하게 촬영한 부분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3주 동안 쑥쑥 자라 둥지를 떠나 홀로 서기에 성공한 새끼 팔색조와 가족은 우리나라에 머물다 동남아로 이동해 겨울을 보냅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네, 오늘은 가을로 접어든다는 절기 입추입니다. 우려했던 태풍은 일본으로 비껴갔지만 태풍이 남긴 열기로 더위가 절정을 보이겠는데요. 현재 모든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햇볕도 뜨겁게 내리쬐면서 더위 체감지수는 위험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출근길 최저기온 보시면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34도까지 치솟겠고요. 기온뿐만 아니라 습도까지 높아서 더위 불쾌감도 무척 심하겠습니다. 한편 태풍 노루는 현재 일본 오사카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동쪽으로 방향을 더 틀어 이동하다가 목요일쯤 소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대체로 맑은 가운데 볕이 무척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의 기온은 30도까지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32도 내외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평년 기온을 넘나드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고요. 오늘 남부 지역은 가장 더운 날씨가 예상되니까요. 장시한 야외 활동은 되도록 자제하시고 활동량이 많다면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29도 내외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32도에서 33도가 예상됩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산간 지역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가시거리는 5km 내외로 차량 운행하기 무난하겠고요. 오늘 섬지역의 기온은 29도 내외로 출발해서 3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고요. 현재 김포와 인천공항에는 안개가 낀 모습이지만 항공기 운항에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낮부터 비가 시작돼 수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양식장 63곳 가운데 보상을 받은 곳은 7곳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는 양식장 대부분이 어류 종묘 입식과 출하, 판매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으로 재해복구 비용 관련 규정에는 이 같은 신고가 돼야 태풍이나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장 피해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주시는 지역 양식장에 피해 보상 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월동무 재배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달 농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월동무 재배 의향 면적은 최대 4,500헥타르로 지난해보다 10%가량 많았습니다. 지난해 월동무 생산량이 전년보다 줄어 평년보다 높은 값을 받자 올해 월동무 재배 의향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변화로 벌의 출현이 잦아지면서 벌집 제거 신고가 증가했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2달 동안 접수된 벌집 제거 출동 건수는 모두 317건으로 2년 전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는 여름철 폭염과 이상 고온 현상으로 벌의 개체 수가 증가한 데다 말벌이 번식기를 맞아 활동이 왕성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가운데 경운기 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농기계 안전사고는 모두 360건으로 이 가운데 경운기 사고가 36%로 가장 많았고 파쇄기, 예초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생 원인별로는 농작업 도중이 62%로 가장 높았고 도로작업, 벌초작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시가 배달음식 전문점 등을 일제 점검해 위반 사항이 적발된 3곳에 대해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주시는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배달음식 전문점 48곳과 장례식장 12곳의 식품 보관 상태와 조리장 위생관리 상태 등을 확인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한 업소 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했습니다. 이와 함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품 취급 기준과 위생 교육 등도 실시했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이뤄집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내일부터 9월 말까지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100세 이상 고령자, 학교 장기 결석자 등을 중심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말소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거주할 경우 재등록되고 살고 있지 않을 때는 거주 불명으로 등록 조치됩니다.
도내 체육 지도자들에게 연간 50만 원 이내의 맞춤형 복지 포인트가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말 도내 체육 지도자와 원희룡 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체육 지도자에 대한 복지가 취약하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도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전임 체육 지도자와 생활 체육 지도자 85명에게 복지 포인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던 전임 체육 지도자에게는 월 10만 원의 여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